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에 내용적인 건 다 정리했고 이제 문제를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봅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거 우리 잠깐만 펜하고 민성이 밴드는 빨리빨리 가입하세요. 안 된 친구들 쌤한테 얘기하고. 자,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오늘 문제 연습해야 되니까 봐봐. 이 항은 항이 몇 개 있는 걸 얘기한다고? 2개 있는 거 얘기야. 몇 개 있는 거 얘기해? 2개 있는 거 n차식을 전개할 때 나온 정리라고 했어요. 얘들아 이해됐죠? 그래서 무슨 그마? 시그마. 요거 NCR이고 A의 N-R의 BR. 여러분들 요거 더해서 요렇게 N-R 있지?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합이 항상 얼마 돼야 돼? N이 요렇게 되셔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R은 어디부터? 만약에 오늘 수업 지난번 거 좀 저기 빠져서 불편한 친구들은 오늘 저녁에 가서 꼭 영상을 시청하신 다음에 이어서 꼭 하세요. 어차피 여기 다음 시간부터 이제 확률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이게 2항 정리다. 3항 정리는 수능에는 안 나올 것 같지만 3항 항이 3개 내신용으로 혹시 나올 것 같으면 M팩에 P팩, Q팩, R팩,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이게 일반항.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있는 P하고 Q하고 R하고 요 3개 합하면 여기 N 되는 거. 여기 일반항 정도 알아두면 되고, 실제로 뒤에 문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일반항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시그마 말고 좀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A 플러스 B의 N제곱. 수능에는 되게 쉽게 나와. NC0 A N제곱 NC1 A N-제곱 B NC2 A N-2제곱의 B제곱. 자, 항 2개인 거에 N차식을 전개했을 때 나온 요 정리를 얘기해. 그걸 아까 시그마 갖고 쓴 거야. 이렇게 전개식에서 얘는 항상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 항등식이라고.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양변에 똑같은 거 써도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A에다가도 얼마? 1 이렇게 써버리면 좌변은 2의 N제곱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어. 그리고 얘는 NC0 그 다음에 NC1 NC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있는 항의 요 개수잖아. 이런 것들 핑크색으로 표현한 요거 요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항 정리 때 나온 개수다. 그래서 2항 개수라고 합니다. 얘들아 이해됐죠? 그래서 2항 개수 어떻게 본다고 그러냐면 따라해봐. 전부 더한다. 전부 더한다. NC0부터 NCN까지 전부 더하는 거야. 전부 더하면 2의 몇 제곱? N제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게 2항 개수의 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이 수능이 2 종류인데 하나는 2항 개수 자체를 물어. 두 번째는 2항 개수의 합을 물어.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 그래서 전부 더한다. 전부 더하면 2N제곱. A에다 1이고 B에다 마이를 넣으면 좌변은 0이 될 거야. 그죠? 오른쪽은 그럼 NC0, NC1. 왜냐면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 마일이니까 부호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전부 더하는데 이것도 전부 더하고 있죠. 전부 더하는데 다른 게 있으면 전부 더하는데 거기에 뭐가 바뀌어? 부호가 바뀌고 있죠. 전부 더하는데 부호가 바뀐다. 그럼 얼마다?
0. 말로 좀 외우라고 그랬어. 지난번에 복습 안 된 친구들이 있으니까 정리하는 거야. 우리 주말에 했으니까. 전부 다 하는데 뭐 바뀌면? 부호 바뀌면 0이야. 그리고 나서 이것을 편의상 1번식이라고 내가 하고 이걸 2번식이라고 하면 3번과 4번식은 어떻게 만드냐면 1번과 2번식을 1번식과 2번식을 방법 알면 더하거나 뺀 거 그것을 뭐로 나누면 2로 나누면 돼. 근데 더하거나 뺀 게 다 2의 n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반으로 나눴으니까 2에 얼마 돼? n-1제곱이 되겠죠. 두 개 더해버리면 이거 더해서 반띵한 거고 더해서 반띵한 거니까 nc0, nc2, nc4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는 빼서 반띵하면 얘가 없어지고 얘가 플러스가 돼서 두 개 나오니까 반으로 나오니까 nc1, nc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외우냐면 하나 건너 더한다. 하나 건너 더하면 얼마 돼? 2의 n제곱이 아니라 n-1제곱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말로 외우는 거야. 전부 더하면 2의 n제곱이고 전부 더하는데 부호가 바뀌면 0이고 하나 건너 더하면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스페셜한 게 두 개 정도가 있는데 n이 만약에 뭐이면 홀수이면 이때 n이 홀수가 있어. 홀수가 되면 대표적인 거 좀 작은 걸로 해볼까? 5제곱 한번 해봐. 5제곱. 그러면 이게 봐라. 5제곱 n이 5야. 그럼 봐라. 2의 5제곱은 여기 아까 개수 전부 다 하는 거 5C0, 5C1, 5C2 그 다음에 5C3, 5C4, 5C5 이렇게 생겼지. 근데 얘가 홀수기 때문에 5C0까지를 딱 하면 요 이항 개수들이 있죠. 이항 개수들이 무슨 개가 나와요? 짝수 개가 나와요. 5C0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전부 더하니까 2의 5제곱이고 이렇게 하나 건너 더한 거 2의 차수가 하나 떨어져야죠. 하나 건너 더한 거 2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 홀수일 때는 요 지점을 해서 요 두 개가 무슨 칭하니? OC2나 OC3에 같죠? OC1과 OC4가 같죠? 그 다음에 OC0와 OC5가 같죠? 그러니까 여기 세 개랑 여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를 S라고 하면 여기도 S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해서 2의 5제곱이 되었다. 그래서 2로 나누면 2의 4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 반띵, 반만 더한 거야. 반만 더한 것도 2의 4제곱이 된다. 이거죠. 이항계수의 합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전부 더한다. 전부 더하는데 부호 바뀐다. 하나 건너 더한다. 홀수일 때는 반만, 반띵, 반만 더한다. 이것도 2의 n-1제곱입니다. 말로 외우셔야 되는 거고 이항계수의 합에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NCR이 바로 요게 이항계수야. 요것들의 합이야. NCR의 합. 근데 여기에서 둘 다 증가가 되거나 아니면 n만 증가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비교해야 될 게 뭐야? NCR의 합인데 R만 증가하는 거. 근데 R만 증가는 방금 한 거야. 봐라. NC0, NC1, NC2 이렇게 쓰면 여기 지금 R만 증가하잖아. 그럼 방금 다른 거야. 그래서 둘 다 증가하는 건 이런 거거든. 2C0, 3C1, 자 2,0, 3,1, 4C2 둘 다 증가하죠? 둘 다 증가하죠? 이렇게 더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쭉 만약에 둘 다 이렇게 증가해서 만약에 9C7까지 갔다. 그럼 얘 값은 얼마냐 이런 거잖아. 이때 쓰는 게 바로 지난번에 배웠던 하키 스틱 정리죠. 이렇게 하키 스틱 정리인데 자 이럴 때 삼각형 바로 요 삼각형
요 기법을 우리가 뭐냐면 파스칼의 삼각형 그래프 이렇게. 그래서 EC0이면 요 왼쪽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출발해서 쭉 타고 내려오세요. 여기 계속 타고 내려오면 둘 다 증가니까 10 컨비네이션 8이죠. 그럼 답은 하키 스틱을 만들어야 돼서 답은 얘가 되는 거야. 얘가. 그럼 이 전이니까 10 컨비네이션 7이 답이 되는 거죠. 또 이번에 자 요게 파스칼의 삼각형. 이번에는 이런 거야. 2C, 3C, 4C 여기 봐. N만 증가하고 있죠. 5C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 그럼 이때도 하키 스틱 정리를 쓰는 겁니다. 파스칼의 삼각형. 하키 스틱처럼 만드는 거죠. 2C로 출발해. 그럼 쭉 타고 내려와. 그럼 요거 다음이 누구야? 11 컨비네이션 2죠. 하키의 스틱을 만들려면 꺾여야 제만이니까 여기가 답이 되는 거야. 이게 하키의 스틱처럼 생겼다 이런 거지. 그래서 얘는 얼마냐? 11 컨비네이션 3이죠. 그래, 11 컨비네이션 3. 요게 지난 시간에 했던 하키 스틱 정리. 요것도 이항계수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지. 스텝 정리는 이거죠.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은 요 개수들을 이렇게 그냥 나열한 거잖아. 삼각형이 되지. 여기 이렇게 돼서 3C1, 3C2, 3C3 이렇게. 하나 더 적으면 4C요. 책에 다 있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 빠르게 내용만 정리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문제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4C3, 4C4 이렇게 쭉 정리가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랬을 때 요렇게 요거 더한 게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트처럼 보이지만 요 정리를 스텝 정리라고 부른다. 스텝 정리. 스텝이란 뜻은 발자국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표현해. 알겠죠? first step, 두 번째 step 뭐 이런 거 있잖아. 졸지 마. 그래서 요거 더한 거 요거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스텝 정리라고 하는데 스텝 정리는 어떻게 쓰냐? 만약에 C 컨비네이션 2 더하기 C 컨비네이션 이렇게 지금 요거처럼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다음 줄 한 줄을 넣어 11 컨비네이션 큰 거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해서 답을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요 스텝 정리를 재활용한 게 바로 하키 스틱 정리라고 했어요. 요게 하키 스틱 정리입니다. 얘들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는 데까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항 정리의 전부예요. 그리고 수능의 이항 정리는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얘들 알았죠? 자, 여기부터 하나씩 볼게요. 이제 오늘 예제 1번부터 3x-2y 만약에 여기 잘 봐. 오늘 수업이 좀 지난번 수업이 결강을 해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 그럼 지금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고 그 직전 현상을 본 다음에 이거를 다시 공부하시는 게 좋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확률은 이항 정리와 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듣는 데 지장 없으니까. 알았지 얘들아? 연계가 단원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어쨌든 x제곱에 y 세제곱의 개수를 한번 구하라 그러면 이때는 쉬운 거 일반항 볼 때 여기 봐 3x 전체를 다 봐야 돼. 이렇게 3x하고 여기까지 봐야 돼. 어디까지 보냐면 3x-2y는 사실은 플러스에 마이너스 2y 이렇게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이 전체를 a처럼 보고 이 전체를 b처럼 이렇게 전체를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일반항 적어볼게. 지금 주어진 거는 쓰는 법 이제 설명해 줄 거야. 이항 정리는 그래서 다 맞춰야 돼. 그럼 어떻게 되면 OCR이 되죠. OCR. 그 다음에 3x 전체의 O-R.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의 R.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돼요. A, B 자리에 똑같이 쓰시면 돼. 다만
이거를 조금 정리해서 써. 그냥 바로 못 써. 5-R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변수하고 개수분을 구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쓰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항이니까 여기 어떤 항을 만들래? x제곱에 y세제곱 만들라고 돼 있지? 그러면 여기 r이 얼마면 돼? 그럼 r이 여기 얼마면 되는 거야? 얘가 3이 되면 되는 거죠. 3이 되면 x의 제곱, y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수가 여기 부분이 다 개수야. 그래서 여러분들 r이 얼마? 3대째를 찾는 거니까 5C3 3의 2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건 10하고 똑같고 따라서 개수가 9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문자가 좀 많아서 그렇지 대단히 쉬워요. 요게 1번이고 2번 한번 볼게. 2번은 어떻게 생겼냐면 2x제곱에 x분의 1의 7제곱 되어 있어. 자, 이거 마찬가지. 이 전체 보는 거야. 이 전체를 A, 이 전체를 B 이렇게 보면 돼. 얘들아 이해돼? 그래서 일반항 적읍시다. 7 컴비네이션 R 2x제곱에 7 마이너스 R x분의 1의 R 이렇게 쓰시면 돼. 근데 이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개수와 일반항을 구분해서 다시 쓰셔야 돼요. 그래서 7 컴비네이션 R 쓰고 그 다음에 2의 7 마이너스 R제곱 쓰시고 x의 지수법칙 2R제곱에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나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x분의 1의 개수를 만들려고 그랬지. 지수법칙에서 이거 마이너스 1제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R이 얼마 되니? R을 찾아줘야 될 거냐. 여기 보시면 요 값이 1이 돼야 돼요. 이런 뜻이니까. 현수할 수 있죠? 3R은 넘어가면 어떻게 되니? 이거 뭐야? 어디가 정리가 잘못됐는데요? 뭐가 잘못됐지? 7CR 7이 14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R 14 마이너스 3R 제가 여기 마이너스 1이 돼야죠. 여기 1이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1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R이 얼마 돼? 3R은 15 R은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5. 이렇게 그럼 여기 R 대신에 그대로 5를 넣고 쭉 푸시면 되는 거야. 7 콤비네이션 5에다가 2에 5를 넣으면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7 콤비네이션 2가 되고 거기에다가 4를 곱하면 되는 거지. 얘들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전체 A로 보고 B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넘어갈게요. 쭉쭉쭉. 그래서 1-1번은 똑같은 문제야. 다 같은 거니까 같은 방식으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4번은 우리 상수항 안 했던 거니까 4번 상수항 만들면 어떻게 해봐? 똑같이 해보자. 어디까지? 여기 이거 네모 세모는 마이너스까지 간 거를 전부 다 보는 거야. 얘들 알았지? 이해돼? 그럼 얼마 되니? 6 CR X에 6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전체의 R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해됐죠? 대신에 이거 그대로 쓰시면 안 돼. 정리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 봐봐. 6CR에 여기 마이너스 1 있지? 지수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의 R제곱도 끄집어와. 그러면 X에 6 마이너스 R만 남잖아.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되냐? X제곱분의 1은 지수법칙에서 마이너스 2R 요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까지 잘라서 여기가 개수 요거 변수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근데 얘 무슨 항 만들래? 상수항이죠. 상수항이면 여기 지수가 얼마 돼야지 상수항이 되니? 0이 돼야 상수항이 되는 거지. 그럼 6-3하니까 R은 얼마가 돼? R은 2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R이 2가 되는 거니까 R2를 여기다 놓고 푸는 거야. 그럼 6C2에 자 마이너스 1의 2제곱이지. 그러니까 얼마 돼? 1 따라서 6 콤비네이션 2가 답이 되는 거지.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 요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다음 표현 바꾸기 한번 해보자. 표현 바꾸기 똑같은 거야? 같은 문제. 둘 중에 하나만 풀자. 같은 문제. 요거 풀까? 상수항 만들었으니까 이거 풀까? 그럼 여기 요 전체 그리고 마이너스 부호까지 이렇게 나눠서 C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쓰란 말이야. 그 다음에 AX 제곱에 10-R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Y의 R 제곱. 자, 정리 다 해야 돼. 아직 정리 안 됐어. C 컨비네이션 R에다가 여기 지수 법칙 A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잖아. A의 10-R, 그럼 X에 20-2R. 그 다음 여기 다 안 했구나. 마이너스 1도 밖으로 끄집어내. 그래야 실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거를 마이너스 1 곱하기 Y로 이렇게 보고 지수 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X에 20-2R Y의 R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 금방 나오겠다. 얘가 얼마로 하면 돼? 7로 하면 되죠. R이 7로 하면, 얘가 7로 하면, 얘가 7이고 7이 14니까 얘가 6이 되잖아. 저기 6, 7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R이 7입니다. 그럼 C 콤비네이션 7, A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7제곱 이렇게 했더니 요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960 이렇게 놓고 푸시는 거죠. 그래서 A가 얼마냐? 구하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요거 이렇게 지우면 되는 거고, 여기는 C 컨비네이션 3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죠. C 컨비네이션 19, 8 이렇게 하고 얼마 하는 거야? 13하고 똑같으니까 3, 2, 1 이렇게 하고, 계산할 때는 어차피 지을 거 지어서 나머지 산수는 여러분 다 하시면 돼. 여기 보시면 뭐 이게 10 이렇게 지우면 될 것이고, 뭐 여기 3 지어서 여기 3, 3은 9 이렇게 3 지우면 요 3 다시 지워서 3, 3은 9, 3, 2, 5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2하고 지우면 얘가 다시 4하고 4 지우면 8 되는 거니까 결국에 A 세제곱의 8, A는 2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산수만 쭉 남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죠? 어렵지 않아요. 전체로 본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서 요거 밑에 거 한번 해볼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서 수능에서 가끔 나오는데 거의 안 나와. 되게 쉽게 나와. 요거 그대로 보면 돼. 이때 좀 특이한 건 여기 봐라. 개수가 뭐가 돼야 돼? 정수 제대로 하는 거야. 그럼 이때 마찬가지다. 요거 전체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쓰는 거 7CR 3제곱근 2에 몇째? 요거에 7-R제곱에 X의 R제곱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이쁘게 딱 이렇게 돼 있네. 자, 정수가 되려면 이거 세제곱근이잖아. 근데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있지. 0, 1, 2, 3, 4, 5, 6, 7까지 가능한 수란 말이야. 얘들아 이해가? 그럼 얘가 3분의 1 있는 거 똑같거든. 3분의 1 있는 거 똑같아가지고 그대로 하나씩 넣어도 돼. 0 안 되죠? 7제곱이라서 1 어때? 6제곱 되지. 6제곱 되고 2 안 되고 3 안 되고 4 어때? 4 되죠? 4 들어가면 세제곱 되니까 또 7도 되죠. 그래서 R이 1이거나 4거나 7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항들의 개수들을 전부 다 찾아서 합해보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넣으면 되죠. 그래서 R이 1일 때 R이 1이면 7 콤비네이션 1 이렇게 되고, 바로 계산해. 이 정도는 1이면 6이잖아. 요거는 2의 3분의 1제곱하고 똑같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1을 들어가면 6제곱이니까 6 곱하면 2 돼서 4 이렇게 4, 7에 28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R이 4면은 7C4가 되는 거고, 7C4 4가 되면 암산해. 3 나오니까 없어서 2 나와서 여기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R이 얼마? 7일 때 그러면 7 컨비네이션 7
저는 0제곱이니까 1 이렇게 해서 요 개수 이렇게 구해진 거 산수하셔서 더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네. 얘들 안 어렵죠?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말이지 작년 수능 구모네. 구모 2항정이 나온 거 한번 볼까? 2항정이 나왔나? 나오면 엄청 쉽게 나와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럴 정도니까 아예 2항정이가 출제되지도 않았네. 중복조합과 2항정. 이건 작년 9월 모평이에요. 요거는 수능. 수능에 보자. 2항 정리는 그냥 그 아까 가르쳐 준 것만 외워도 충분해요. 2항 정리가 나오나 볼게요. 자, 이번에도 2항 정리가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2항 정리는 복잡하고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쌤하고 정리한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중복조합이 나오든지 2항 정리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야. 얘들아 알았죠? 그래서 아까 일반항만 잘 외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예제 2번 가볼게. 하라는 거 공부하면 돼. 지금 얘 뭐로 돼 있어? 곱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다항식의 곱입니다. 다항식의 곱이죠. 곱과 이항계수, 다항식의 곱하고 이항계수를 설명해 드릴게. 자, 그래서 뭐 특화된 거 스페셜한 거 하나 가르쳐 줄 거야. 딴 데 보면 안 돼. 자, 핵심은 원칙. 다항식의 곱이나 원칙, 경우를 나눈다. 경우를 나눈다가 대원칙이고, 스페셜 케이스를 하나 설명해 줄게요. 예를 들어 볼게. 이건 예를 갖고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아. 여기 1 플러스 x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누가 차고 존다. 이거 지수법칙에서 얼마지? 1 플러스 x의 7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내가 여기 주어진 거에서 4차항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에 그냥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거 하나 하고 오른쪽 하나 하고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좌변을 갖고 만약에 해. 좌변을 갖고 하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4차식, 3차식 있지. 그러니까 여기 1 플러스 x의 4제곱이 있고 1 플러스 x의 3제곱 있잖아. 그래서 내가 4창을 만든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가 상수가 나오고 여기는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4차가 안 만들어지지. 얘들아 맞니? 그래서 여기는 1차를 만듭니다. 1차를 만들면 여기 몇 차야? 3차. 그래 곱해야 4차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 2차면 2차, 3차면 1차. 여기가 4차면 여기가 이제 상수항 0차죠. 0차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하면 상수항을 만든 거죠. 그러면 여기 곱하면 4차, 4차, 4차 이렇게 대분류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지 말고, 그럼 여기 1차항의 개수를 만들 건데, 우리 아까 배웠던 걸 이용하면 봐라. 일반적으로 4cr 1에 4-r xr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얘 어차피 얼마야? 1. 그러니까 얘 무시. 그러면 r차항의 개수는 4cr로 쓰면 된다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어. 이해만 해, 이해만. 얘들아 이해돼 안 돼? 대원칙으로 푸는 건데, 선생님이 다른 거 2번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 되냐면 4c1이라고 써도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4c2, 여기는 4c3, 여기는 4c4가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됐어?
거기에 곱하기.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1차항 만들고 여기서 몇 차항 만들어? 3차항 만들어서 서로 곱하는 거야. 우리 그랬죠. 곱셈 법칙.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서 두 개 곱해야지 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 1학년 때 배운 중학교 때 봤던 곱셈 공식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에이 왜 그래? 우리가 새로운 항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PQ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항을 만드는 거라고 배웠잖아. 분배 법칙. 중학교 때 했던 거 아니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4가 3으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3C 3 이렇게 쓰면 될 거야. 얘들아 이해돼? 그럼 얘는 3C 2 여기 잘 봐야 돼. 3C 1 3C 0 이거는 좀 미련하긴 하죠. 왠지 알아? 누가 이렇게 좌를 이렇게 분리해서 해. 오른쪽 한 번에 끝나면 되지. 그래서 우를 봤다? 우는 얘가 이렇게 된 거야. 7CR 1에 7-R에 XR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것도 1이잖아. 그러니까 R의 이항계수는 7CR이거든. 근데 여기에서 4차항 구하면 되잖아. 그럼 7C 얼마야? 4가 되는 거죠. 얘들아 이해돼 안 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지. 결국에 뭐야? 이게 전부 좌변을 통해서 나오는 뭐의 종류야? 4차항의 개수의 종류잖아. 얘들아 맞아 안 맞아? 저게 4차항의 개수가 나오는 종류잖아. 이게 여기 보시면 딴 데 보지 마. 이 왼쪽 게 4차항의 개수의 종류야. 그러니까 요 다 더한 게 얘하고 어때야 돼? 요거의 합이 얘가 같아야 되지. 여기 특이한 걸 볼 수 있다. 요거를 공간이 더럽게 없네. 요거 시그마로 한번 적어볼 테니까 잘 볼래? 시그마 잘 보셔야 돼요. 4C의 R이죠. 여기를 내가 R이라고 써볼게. 그러면 여기는 3은 안 바뀌었죠? 근데 요거 봐라. 요거 더해서 항상 얼마니? 4죠 4. 그러니까 뭐냐면 시그마로 표현해주면 4C R이고 P로 써도 상관은 없어. 여기는 3C 여기 봐라. 더해서 항상 4야. 그러면 3-R이 되죠. 그리고 이 R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가 된 거냐면 여기에서 가능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4차항의 전부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시그마는 여기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사실 그닥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기 만들어지는 4차항 전부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 저 7이라고 하는 게 딴 데 보면 안 돼. 요거하고 요거를 합친 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4 더하기 3이 얘죠? 얘들아 맞아 안 맞아? 여기 R과 4-R을 합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항계수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야. 그래서 그게 2번이야.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건데 시그마에 여기 봐야 돼. MC P가 있어요. NC Q가 있어. 자, 두 이항계수를 곱할 거야. 그리고 더할 거야. 더할 건데 요거는 여기가 정의되는 전부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신경을 잠깐 꺼도 돼. 얘들 알았죠? 이때 누가 변하냐면 여기 잘 봐야 돼. PQ는 얘가 변해. 얘가 변수야. 변해야 돼. 근데 변수의 합이 일정해야 돼. 두 개가 변해. 변하는데 합이 일정. 여기 볼래? 시그마로 보면 여기 지금 변했죠? 여기가 0, 1, 여기 지금 가능한 게 1, 2, 3, 4, 1, 2, 3, 4 변했죠? 여기는 3, 2, 1 변했죠? 근데 합이 일정해. 그럼 답이 최종적인 답입니다. M 더하기 N의 컨비네이션 T 더하기 Q로 답이 항상 이렇게 나와요. 이걸 유도하려고 그런 거야. 대표적인 예를 하나. 여기 좀 이때 시그마 NCR의 제곱이 있어요.
이때 R이 0부터 N까지. 예전에 자주 나왔던 건데 최근에 수능에서는 어렵게 안 나오니까 그만 줘라. 에휴, 이 시간대가 제일 힘들어서 그렇지. NCR을 2번 곱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런데 NCR이라고 하는 건 NC의 N-R 조합의 성질 때문에 바꿔 쓸 수 있죠. 자, 핵심이 여기야. 얘가 지금 변해. 얘가 변수거든. 변수합이 일정하죠. 얼마로? 변수합이 n으로 일정합니다. 따라서 답은 내가 뭐라 그랬어? 요거 더하기. 따라서 몇 n? 2n 컴비네이션 얘 넣으면 n. 그래서 NCR의 거듭 제곱을 하면 2n 컴비네이션 얘가 돼요. 무슨 말이냐? NC0의 제곱, NC1의 제곱, 이렇게 해서 NCN의 제곱이 돼 있으면 이거는 2n 컴비네이션 n하고 답이 똑같은 거야. 얘들 알았죠? 내신에 딱 여기까지만 해요. 난이도 있는 걸.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부해 두시면 좋아요. 필기 차례대로. 2항에서 고보로 나오면 두 개를 뭐 한다? 경우를 나눠서 하는 게 핵심이에요. 쭉 이해가 될 거예요. 야, 2항 정리는 안 하려니까 지난번에 복습을 안 해서 좀 어려운 친구들은 그 이전 영상 보고 따라오시면 그냥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얘들 알았죠? 문자가 많아서 좀 생긴 꼴 때문에 좀 으악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조금만 열어놓고 할게. 공기가 전혀 순환이 안 됐어. 대원칙은 그냥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야. 다항식의 곱과 이항계수. 예전에는 수능에 가끔 나왔어. 가끔. 요즘 거의 안 나와. 나오면 되게 쉽게 나와. 근데 이제 또 모르지. 올해 이제 경향이 바뀌어서 보통 언제가 좀 어렵냐면 수능이 이렇게 바뀔 때 있지? 바뀔 때 연도가 타격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고3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고3이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근데 완전히 생소하면 애들이 적응, 물론 이제 미적분 선택했다가 확통을 하는 애들은 아예 딴 얘기지만, 확통을 선택했던 애들이 다시 확통을 해야 될 때 타격감이 줄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비슷한 난이도를 보통 유지하거든. 확통은 조금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 수능에 미적분이 쉽게 나오고 확통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등급 그 표준 변환 점수가 거의 똑같아. 138, 138 이렇게 나왔어. 옛날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미적 선택자는 표준 점수 140, 1등급 143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확통은 133에서 한 10점 차이야. 그래서 둘 다 만약에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있으면 확통 선택자는 지원해도 떨어졌어요. 올해는 그게 똑같이 나왔다. 그리고 가중점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 선택 과목에 유불리에 따라. 그것도 많이 안 좋고. 그러니까 확통이 올해도 조금 어려워질 거야. 그러니까 조금 요 정도까지는 공부해 두시면 돼요. 고부로 된 거. 대원칙은 경우를 뭐하냐? 나눠서 푸는 거야. 자, 쉬운 거부터 연습을 해볼게. 여기 봐라. 이 두 개 지금 뭐해서 곱해져 있죠. 천천히 해. 그리고 요거 곱할 때 가급적이면 일반항 OCR 이렇게 하고 A를 O-R을 누구 줄 거냐 이렇게 볼 때 1을 O-R로 주는 게 쉽겠죠. 이게 좀 불편하잖아. 숫자를 얘 주고 EX 전체를 R로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요거도 조금 정리해 놓은 다음에 항상 정리해 놓고 푸는 거야. 이렇게 XR 제거 이렇게 하나 떼놓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하나 떼놓읍시다. 이것도 귀찮으면 그냥 6CR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서술할 때 지가 스스로 헷갈릴 수 있잖아. 그냥 문자를 보통 그래서 답지로 S 같은 거 문자를 다른 걸 쓰세요. 그 다음에 6-S는 얘를 주고 X를 S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하고 그냥 풀지 말고 귀찮아도 한번 정리하고 이건 뭐 정리해볼 필요도 없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 먼저 이렇게 해놓고 푸시는 게 좋긴 하죠. 근데 문제 자체가 워낙 쉬워서 왜냐면 지금 여기 몇 창을 구하라고 돼 있니? 1창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굳이 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항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봐라. 2x 플러스 1의 5제곱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6제곱 곱하기 얘를 할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곱해졌으니까 얘를 이렇게 나누면 그래서 1창을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오면 졸지 마라. 상수와 항이 나오면 여기가 1차가 나오면 되지. 그리고 1차가 나오면 여기가 뭐가 나오면 돼? 상수항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 요거밖에 없죠? 따라서 여기가 상수가 나와야 돼. 자, 상수가 나오면 R이 얼마 될 때? 0이 될 때죠. 그래서 0, 0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5시 0에 2의 0제곱 곱하기 요거 1차 만들어야 돼요. 1차 만들면 S가 1이면 되죠. 6시 1에 2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1차를 만들려면 5시 1에 2의 1제곱 상수항 만들려면 0 때리면 되니까 6시 0에 2의 6제곱 이제 산수하시면 돼요. 산수는 되게 쉽죠. 요런 건 그냥 1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요것도 그냥 1이니까 뭐 이렇게 쭉 해서 산수는 요거 두 개 더 하셔야 돼요. 왜냐면 1차를 만드는 대분류가 요거와 요거 이렇게 두 개 나온 거니까. 얘들 알았죠? 산수는 여러분들이 최종 처리해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요거 이번에 얘 곱셈으로 돼 있지? 자, 2창의 개수를 하래. 2창의 개수니까 이렇게 요건 바로 해볼게. 어렵지가 않아서 x제곱 2x 플러스 3 요거 곱하기 이번에 x 플러스 1의 5제곱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거는 그냥 n차식도 없네. 그러니까 이제 뭐만 보면 되냐면 요거 갖고 일반항 만드는 거 해보자. 요거 갖고 일반항 먼저 적어놓고 해볼까? OCR이지 1에 5-를 했는데 안 써도 되겠지? 1에 5 마이너스 어차피 1이니까 x에 r 헷갈리면 적어. 이렇게 해서 요게 개수 변수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만들 거야. 그럼 여긴 2차가 나오지. 그럼 여기가 누가 나와야 돼? 상수 1차면 1차
여기가 상수가 나오면 여기가 2차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2차가 만들어지네. 자, 그럼 여기 2차 항의 개수는 얼마냐? 여기 2차 항의 개수는 얼마예요? 1이네. 1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여기 상수 만들어야 돼. 0이잖아. OC0 이렇게 처리하면 돼.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1이니까. 그 다음에 1차 항의 개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거기에 1차 만드니까 OC1. 자, 상수항 3이죠. OC 이렇게 해서 얘를 다 더해 주시면 이게 바로 2차 항의 개수죠. 1학년 때 그랬잖아. 여기에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서 곱한다. 그게 항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경우를 나눠서 이렇게 푸시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얘들아 이해됐어요? 안 어렵죠? 지울게요. 이거 여러분들 쭉 나눠서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숫자 바꾸기 똑같네. 다 똑같은 거고. 자, 표현 바꾸기 한번 해볼까? 표현 바꾸기. 자, 2차 항의 개수가 얼마가 되도록 40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봐. 그런 건데 이건 둘 다 좀 쪼개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여기에서 바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상수가 되면 여기가 몇 차야? 2차가 돼야 되지. 그럼 1차, 2차 상수. 이렇게 돼야 2차 항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앞에 일반항 요거 만들어야 되거든. 만들어봐. 3C R에 1에 3마 R 거기에 XR 요거 필요 없으니까 요 배수만 잘 생각하면 되고 뒤에 거 봐라. OCS로 쓰세요. S에 X에 O-S 그 다음에 X분의 A의 S. 앞에서 이항기수 일반항 되는 것만 잘 적기만 하면 돼. 자, 요거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상태야. 그냥 풀면 나중에 실수한다. 그러니까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고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거죠. O-S에 마이너스 S 이렇게 완전히 구분을 해놓고 이제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 상수를 만드는 거야. 상수는 0이 되는 거니까 3C0 곱하기 이렇게 되죠. 자, 2차를 만들려면 여기 봐라. 2차를 만들어야 돼. 잘 봐. 얘가 x에 O-2s가 돼요. 자, 얘 2차 만들 수 있나요? 오마이갓. 못 만들어. 왜냐면 여기 짝수로 나오는 바람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 첫 번째 케이스는 상수 곱하기 2차로 되어 있는 케이스로는 만들 수가 없다 이런 거지. 자, 그러면 땡큐네. 1차. 그럼 요 1차는 3C1이죠. 요거는 1차가 되려면 S가 얼마 되면 돼? S가 2가 되면 5 빼기 4니까 1차가 되잖아. S가 2야. 그러면 S2를 넣는 거니까 OC2 그 다음에 A에 2 이렇게 되고. 자, 2차 3C2가 되고 여기 상수항 만들어. 상수항이 또 안 돼. 2.5 이런 거 안 된다고. 정수. 요거 또 탈락이네. 땡큐네. 이렇게 대분류해서 지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얘가 얼마 된다? 40 된다. 이렇게 푸는 거죠. 얘들아 이해됐어?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10이거든? 30이거든? 나누면 3분의 4. 근데 A가 양수, 음수 이런 건 없으니까 A가 풀마가 2개가 생기겠네. A라고 하는 게 특별히 무슨 값을 지정해 준 것도 아니니까 상수의 값이 루트 3분의 4를 이렇게 풀 수가 있네요. A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치? 답이 이렇게 안 됐어? 어디서 산수가 틀렸나? 답이 몇이야? 2하고 이게 산수가 인수분해되는데 어디서 산수가 틀렸나 본데? 어디서 틀렸니? 3CR, XR, OCS, X의 O-X분의 A의 S 이렇게 되는데 OCS, AS, X의 O-ES 설득 없네. 2차항 만든 거잖아. 2차항 만들어서 상수 2차. 근데 얘가 2차가 안 만들어지죠? 그지? 2차 상수. 상수도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1차밖에 없네. 1차면 S가 2가 돼야 되거든. S가 2. 맞잖아?
S가 2가 되는 건데 여기 1차를 만드는 거니까 이게 1차를 만들어내니까 3C1이잖아. 3C1이면 3이 맞는데 그 다음에 얘가 1차를 만들려면 S값이 2가 돼야 되잖아. 맞죠? 그럼 OC AA 아니구나. AA 근데 이차항의 계수가 40이 된다며. 아 요거 실수가 되나? 이상하다. 아 여기 요것도 봐야 되네. 요거 하나 빼먹었다. 예, 뭐가 하나 빠졌네. 여기 잘 봐. 예, 선생님 여기 빼먹었다.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분수가 있죠. 얘들아 분수가 있으면 요거는 음의 차수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3차지? 상수 1차, 2차, 3차 3개가 나올 수 있지? 얘가 3차면 이게 마이너스 1차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 봐봐. 더하기 여기에서는 3차가 나와야 돼. 3차 3C3이야. 3C3 이렇게 곱하기 자 여기 S가 얼마 나와도 되냐면 3 나와도 돼요. 3 나오면 마이너스 1차 돼가지고 2개 곱해서 2차가 나와. 그래서 3도 가능해. 그러면 5C3 곱하기 A의 세제곱 이렇게 된 거네. 세제곱 되고 그래서 얘를 더했더니 얼마? 4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5C2는 얘 10이거든. 5C3도 10이니까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돼. A 세제곱 그 다음에 3A 제곱 플러스 10으로 나니까 얘가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인수분해 다 할 수 있죠? 1로서 0 되는 거 찾아가지고 넣어서 0 되는 거 찾아서 A-1 처리하고 여기 인수분해 이렇게 하잖아. A제곱 요거 마이너스 A제곱 인수분해는 조립제법 쓰는 친구는 조립제법 쓰세요. 선생님은 그냥 개수 비교를 할 거야. 여기 마일이 있고 3 나오니까 4A 그 다음에 2개 곱해서 마사 되니까 풀4 이렇게 돼서 A값 풀면 A는 1과 마이너스 2 이렇게 2개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얘들아 이해됐죠? 여기 착각했어. 여기 음수 차수가 있어가지고 분수 차수가 있으니까 음의 차수가 나와도 돼요. 얘들 알았죠? 곱해서 2차가 나오면 되니까 이해가니? 요렇게 풀면 됩니다. 자 개념 넓히기는 잠깐 넘어가시고 문제 풀어도 상관없는데 자 잠깐 쉬었다가 예제 3번 파스칼 삼각형 배워보도록 합시다. 쉬세요. 저 시계로 35분이니까 저 시계로 45분까지 쉬시면 돼요.